자, 정치 고수입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고수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정치 중수? 중수 정도. 아니, 저 위원장님. 예. 아, 제가 고수라 가지고. 아, 그렇죠. 고수니까. 예. 고수시죠. 네. 아니, 평론 내용도 고수고. 네. 예, 오늘 저 TV 토론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TV 토론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보았습니다. 이제 봤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 TV 토론 네 사람에 대해서 예.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겁나요, 얘기하는 게. 왜요? 이 고성국 TV만 보더라도 제가 댓글을 보거든요. 네. 혼란스럽더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또 와 하고 뭐라고 그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무슨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는 뭐 고성국 TV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뭐 제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예. 개인적인 그런 자유로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음. 우리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죠. 예.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84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책임당원이. 네. 그러니까 이게 조직으로서도 커버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숫자거든요. 네. 네. 여론을 가지고 이제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TV 토론인데 네. 뭐 외국 같은 데서는 이 TV 토론이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대선 때 보면 그런 걸 봤는데 그러나 이 TV 토론에 함정이 있습니다. 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유리하거든요. 네. 이번에 안철수 후보 보니까요. 네. 여러 번 그 TV 토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새 많이 늘었나요? 예. 야, 이 사람 참 많이 들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웬만한 안목을 가지고서 이게 TV 토론을 보지 않으면 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다. 말재주에 넘어가서. 그럼요. 이 말재주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오늘도 저는 뭐 여러 가운데서 그런 말재주를 봤습니다. 아하. 뭐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신영복 선생한테 왜 갔냐? 가서 왜 그런 얘기했냐? 네.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죽은 존경한다고 사람한테 그랬냐? 가가지고 그러면 뭐 잘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말재주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예. 나 같은 사람 딱 생각하기를 왜 가기를? 안철수는 그러면 죽은 사람 있으면 다 가는 거야? 누군지 모르고 다 가서 조문하는 거야? 그렇죠. 예. 어? 난 딱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갈 때는 왜 네. 가는지가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누군지 알고 가야죠. 예. 갈 만한 사람에게 가는 거죠. 네. 가서도 무슨 또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 저 사람은 잘 죽었다, 뭐 무슨 죽었다 소리 들으면, 그러고 안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왜 갔냐, 거기는. 누군지 알고, 왜 누군지도 모르고 왜 가서 그런 얘기를 했냐.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함정이거든요. 아. 말재주거든요, 이게. 예. 예. 근데 댓글에 보니까, 말 잘했다고. 아하, 예. 아마 그 말 가지고서 이 안철수가 예. 신영복 그 선생의 그 조문가 가지고 했던 말을 할 만한 얘기했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아하, 예. 그러나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예, 변명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예.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 뭐 사과를 물론 나중에 좀 하긴 했지만은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이제 네. 그런 문제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네. 나중에 그 실체를 알고 나서 네. 절연했다 이러는데 그 얘기는 했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행동했다. 그 사실은 이 부분 얘기는 좀 명확하게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오늘 TV 토론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대목이 나는 이제 보면서 네. 내가 뭐 고수는 안 되지만 중수 정도 되니까 저거는 말장난이다. 아, 예. 그리고 상대방이 왜 저거를 좀 더 분명하게 지적을 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안철수, 김기현 이제 후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특별히 김기현 후보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이제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1등 후보라서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안철수 후보나 이런 거에 대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적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단일화 얘기하더라고요. 단일화. 내가 단일화 했잖냐 그래서 네, 네. 총선 이겼잖냐, 대통령 선거 이겼잖냐. 네.
모든 잘못은 자기가 단일화한 거를 가지고서 다 합리화 정당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면서 저건 말이 안 된다. 물론 단일화를 해서 대선 승리에 상당한 공을 세운 거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네. 내가 김기현 후보였다고 그러면 아니 내가 또 다른 후보였다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당신 단일화 안 하고 당신이 나가서 끝까지 나와서 대통령이 될 만한데 윤석열 후보가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될 만한데 난 포기하고 윤석열 손들어줬냐? 그랬냐? 그랬다면 높이 평가해야지만은 칠게 뻔해서 계산적으로 정치적인 공학으로 그래가지고 단일화했다고 그러면 그건 글쎄 결과적으로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그렇게 모든 거를 그걸 가지고서 합리화를 하느냐?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 내가 무슨 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겼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도 갈 여지가 있었는데 내가 아주 큰 맘 먹고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겼지 않냐? 지금 그 얘기냐? 이런 정도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안철수 후보가 이 당에 뼈를 묻겠다.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안철수 후보의 10년 내 정치를 내가 들어보면 네. 이 사람이 10년 정치를 했는데 5번을 창당, 분당, 탈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하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네. 또 수도권 총선 승리 수도권을 내세우거든요. 네.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만 총선에서 수도권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은 수도권에 사니까 다 우리 저 사람 믿는 사람 찍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예? 안철수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지만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당. 예. 네, 당 대표였어요. 예. 국민의당. 예. 25석을 얻었는데 네. 호남에서 23석을 얻고 서울에서는 자기하고 김성식 의원하고 두 사람만 수도권에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 2016년 총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됨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에서 총선을 이길 수 있다. 그거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 아무도 지적을 못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네. 이게 2016년이니까 8년 전인데 7년 전인데 그 기억들을 못 하나? 아니 글쎄 후보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상대 후보 정도 되면 그런 정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신 말이야.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이게 2016년 총선 언제 때. 당신이 무슨 근거로 도대체 당신이 대표가 되면 수도권에서 이긴다고 그러느냐? 그런 무슨 경력이 있냐? 그런 경험이 있냐? 당신 본래 처음에 당 대표했을 때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만 23석 얻지 않느냐? 차라리 당신은 앞으로 총선에서 호남표를 얻는데 공헌을 해야 된다. 호남 선대 본부장을 당신은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네. 이 지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지. 딴 사람은 뭐 영남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이야 뭐 황교안도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뭐 총선에 저 사람이 돼야 이길 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댓글에도 보면 네. 그렇지. 안철수가 돼야 무슨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댓글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이거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또 이제 김기현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당신 정치를 하면서 당신 옆에 있었던 사람이 다 떠나지 않았느냐 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거의 다 떠났거든요. 네? 처음에 뭐 김종인, 윤여준, 법륜 무슨 뭐 최장집 무슨 윤영관 다 떠났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지적을 하니까 안철수 대답이 그 사람들 다 나에게 들떠난 사람들은 이게 내가 3당을 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다 떠났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아니거든요. 총선 때 떠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네. 선거 때 떠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떠난 거 아니거든요. 네. 뭐 증언이 있어요. 아니 김기현 후보가 얘기하더만 누구는 이런 얘기고 누구는 이런 얘기라고 떠났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만요.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뭐 그렇지 뭐 안철수 뭐 있다가는 뭐 여기 정치적인 뭐가 없으니까
떠났단 말이지. 네네. 이 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하자면 사실이 이게 아닌데 사실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은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당신 전력을 보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걸 보면 정치적인 동지들이 그럼 우리 당에 들어와서도 당신 대표되면 여러 인재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네. 이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TV 토론을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해서 그 네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황교안 후보가 뭐라고 그러도 이번 여소야대가 이렇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 거는 황교안의 책임이 큽니다. 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말하자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황교안이 이번에 출마하면서 아니 뭐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했다 그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된 다음에 3일 만인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만들어서 돌렸다. 이건 뭐냐 도대체? 예? 그게 잘한 일이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 이런 걸 과거를 알아야죠. 네. 뭐 또 천하람 이 사람은 이준석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김기현도 우리가 봐야죠. 뭐 황교안 후보가 잘 지적을 했더만요. 네. 무슨 뭐 그 KTX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뭐. 또 과거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니 시장하는 사람이 뭔 일로 탄핵을 얘기하고 그럽니까? 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한 사람이 김기현이다. 난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때는 네, 네. 탄핵을 주장했다는 말도 있고 조기 퇴진을 주장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네. 어떻든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벌써. 네. 네. 10월 달에 12월에 탄핵이 됐는데 10월 달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과거의 이 후보들이 지금 말 잘하는 것만 우리가 보지 말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네. 전력을 우리가 다 보고 이 사람의 말을 평가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네. 이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네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생각해요. 네. 사실은 이 김무성이나 무슨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그 탈당파 있잖아요. 예. 탄핵을 주도하고 탄핵파, 탈당했던 사람 탄핵파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 박근혜가 잘못했어? 그래 탄핵을 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뻔하지.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예.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문재인이가 좌파가 정권을 잡을 거는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들이 정권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도는 적어도 정치론 사람이라 그러면은 네. 네. 몇 년 후에는 그만두고 몇 달 후에 일어날 정도는 상상해서 알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박근혜가 미워서 탄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탄핵을 한 다음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무슨 결정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치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 예를 들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가 딱 생각을 끼는 이 사람은 대권 후보라 이거예요. 대권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뭐 대통령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그 인지상정 아니에요? 네. 예? 공천을 무슨 못하게 하겠습니까? 뭐 자기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러지만은 자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인데 아니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랄 말 하더라고요. 자기 재산을 다 놓겠다는 거야. 대통령 재산 놓고 네. 선택하면 자기는 대통령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그것도 안철수라는 분이 우리가 다 뭐 겪어봐서 알지만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방 끼지 않은 사람 안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 그렇지만 재산 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는 거예요. 예? 난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서운 사람이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재산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까지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러면은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네. 네. 천하람이가 예를 들면 당 대표가 되면 이준석 굴도
그걸 또 안 나겠는가? 총선이라는 막중한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정치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네.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나가봤지 지난번에 한번 나가고 네. 예? 그런 사람이 무슨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황교안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적어도 정치적 상상력을 우리가 가지고서 후보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그 두 가지 포인트 TV 토론을 볼 때 우리 자유파 국민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유념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 역정을 걸어왔는가. 정치 입문 전에 뭘 했다고 하는 것까지 살필 거는 뭐 굳이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정치판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정치 역정을 이 사람들이 살아왔는가를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좀 보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의 행적을 정확하게 좀 보자. 이건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고.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각각 정치적 상상력을 발동하셔가지고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될 거니까 자,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총선이 어떻게 전개될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총선이 치러질지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면 또 어떻게 총선이 치러질지 하는 등등을 좀 상상하면서 보자. 이제 이건 사실은 이제 후보들 간에 서로 이제 공방이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리더십의 문제가 어떻다, 뭐 윤핵 간의 문제가 어떻다, 뭐 윤핵 간 표 공천이면 어떻게 된다, 뭐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근데 이게 파편적으로 토론할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상상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최선의 후보 아니면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는데 좀 더 근거 있는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는 TV 토론을 네. 봐야 된다. 앞으로 남아있는 TV 토론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할 때도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아주 좋은 이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인데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네. 또 극좌 세력들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탄핵의 근거도 없이 그냥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179석의 이 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꺼내든 것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이 특검표 쥐거들이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통과를 시키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상호 환자가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을 우리가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다음에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야비하고 교활한 자들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여론을 응집시켜서 결집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대체로 이 3단계 이 탄핵 시나리오를 이자들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가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은 이미 탄핵해버렸으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플랜카트도 여기저기 걸렸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국회에서 네,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네,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이게 무혐의라는 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스스로. 그래요. 예, 예. 예. 이 사람이 자살골을 잘 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질문했어요. 예, 이게 한동훈이가 머리가 나쁜가 봐. 한동훈이 대답했어요. 예, 법무부 장관이 예. 서면 조사를 했다. 예? 아, 그래요? 예, 답변을 냈냐?
서면 조사를 했으니까 답변을 냈겠죠. 음. 이거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MBC에서 작년 4월에 이걸 보도를 했답니다. 아, 예. 서면 조사를 했다. 네. 근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서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저 기억납니다. 그 보도가 라고 됐었어요. 보도했대요. 4월 달에. 예. 그래서 지휘부에 보고를 했대요. 네. 그때 중앙지검의 4차장이 김태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예. 이 문재인 정부의 검사였답니다. 예. 예? 문재인 쫄개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직무정지 시키고 이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랍니다. 이 네, 사람이. 네. 이 사람이 그 보고를 받고 이거를 말하자면 그 결정을 안 했답니다. 못하게 했답니다. 이거 무혐의 처리를 무혐의 처리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친여 무슨 매체에서가 아니라 MBC에서 보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다 서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뭐 이렇게 다 무혐의로 밝혀졌고 이게 검찰 지휘부까지 보고가 됐다. 네. 이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도 아니고 이거는 MBC에서 이걸 그대로 보도를 한 거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괜히 오늘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게 이게 밝혀졌어요. 네. 이미 1년 전에 무혐의. 1년 전에 무혐의라는 게 이게 밝혀졌어요. 문재인 정권 때 무혐의. 아, 그럼요. 예. 이번에 무슨 무슨 판결 재판 판결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는 있다. 그렇지.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는데 그 네. 사람이 그 계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요. 4천만 원 손해 봤답니다. 예. 10억 투자했는데 음. 그런 그 판결문까지 나왔고 그 주모자가 집행유예를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게 무슨 특검이고 뭐고 하는 일이지. 네. 이미 조사가 끝나서 저희들 정권 때 조사가 끝나서 무혐의가 됐다는데 그래서 이 김의겸이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혹시 위원장님이 간첩질하라고 저쪽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지난번에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 무슨 어디 어딘가 갔다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네. 부르는데 어디 갔다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그 똥볼 아닙니까? 자책골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요새 동네 축구회마다 예. 절대로 김의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사람 우리 축구협회 동네 축구협회든지 들어오면 자살골 사살골 넣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분명하게 잘 밝혀졌어요. 이게 예. 김의겸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주최한 주말 집회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왜 거기 네. 꼈는지 모르겠는데 세 사람의 사진을 인형에다 갖다 붙여놓고 예. 장난감 활이긴 하지만 어쨌든 활쏘기를 하고 애들한테 그걸 시키고 그랬다는 건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게? 네. 예? 옛날에 무슨 북한에서 김관진 장관 네. 갖다 놓고 무슨 사격 연습했다더니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밉다고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랬는데 세상에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이 믿긴 믿겠지. 그 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라도 참 속상하겠더라고요. 예. 한 장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핵심을 얘기를 하니까. 네. 예. 그런데 한 장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 잘하는 거지 이 사람 데려다 당대표 시킨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오늘 또 그런 얘기 나왔다면서도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이가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러면서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데 네. 이자가 2017년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해서 감옥 갈 때 네. 정말 혹독한 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저는 자기는 대선 공약이 불체포 듣고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밥을 무슨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지가 유리할 땐 이렇게 얘기하고 불리할 땐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체포 구속 동의안을 이제 제출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게 민주당의 민주당 의원 중에 혹시 이거 이재명이 우연한 거다. 이러고서 이게 부결을 시키면 말입니다. 네. 이게 민주당이 큰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사실은 민주당 안에 예. 국회의원 중에 야 이거 우리 민주당이 살 길이 뭐냐 그러죠. 위원장님은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많이 것 합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 아닙니까? 예. 예, 정통 야당이니까 네. 민주당도 잘 돼야죠. 난 참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저것처럼 안 되는데 네. 예, 정당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음. 제대로 국정에 대해서 좀 파트너가 되고 견제를 할 건 견제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큰 이재명이가 걱정합니다. 완전 쫄아가지고 그 비명계 반명계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지금 만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구속에 대해서 동의하는 혹시 그 반란표 내지는 민주당에 네. 그게 당장 보면은 저게 죽일 놈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음. 이재명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볼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앞으로 1년 후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민주당을 살리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럴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길 바라야죠. 부결되길 바라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말하자면 예. 이게 좀 그런 마음도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민주당이 살려면 이번에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게 진정으로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 뭐냐,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면 저게 가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데 그 지금 민주당 말씀하시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민주당 그러면 이제 김대중이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김대중이가 정치 활동을 잘 못할 때 당을 맡았던 사람이 김상현이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조순형, 그 조세형, 소세영. 그리고 정세균, 이낙연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한화갑 이렇게 오잖아요. 어쨌든 김대중이만 못해도 다들 나름대로는 그 정치판에서 뼈가 굵고 나름 한 가락씩 있는. 근데 갑자기 이재명으로 뚝 떨어져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오늘 국민의힘에 아주 중진 한 사람을 만났는데 네. 내년에 이러다가 우리 총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내가 걱정을 했더니 네. 위원장님 걱정을 좀 하세요. 뭘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그랬더니 그 민주당 저런 민주당이면 우리 이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해요. 민주당이 잘 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참 그런 입장인 입장. 그래도 정상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이게 그렇게 방탄 한 개인을 위해서 아니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난 이해가 가요. 네. 정치적으로. 예? 그럼 민주당이 나서야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개인 비리 아닙니까? 예. 어디 개인 비리에 공당이 나섭니까? 169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어떻게 개인 때문에 열기도 하고 거기 이용당합니까? 이거는 슬픈 일이죠. 우리 헌정사에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위원장님. 이번 주 지난주 최근 들어서 이 황당한 재판이 3개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네. 우선 곽상도 네, 무죄가 네. 있고, 그다음에 윤미향의 사실상의 무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된 정부 배상 네. 이게 1심 판결입니다만, 네. 이 다들 정말 어이없고 경악하고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사법부가 사실 마지막 우리가 믿어야 될 보루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의의 보루 아닙니까? 예. 그래도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는 거 있으면은 그래도 사법부에 가면은 그래도 판사들이 법원이 제대로 판결해 준다.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도대체 판사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네. 또 검찰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 검찰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잘못한다는 이름까지 나오는데 판사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죠. 예.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판결문에는 이름이 나오지만 물론 그렇지만은 예. 우리 국민들 몰라요. 모르죠. 예. 그리고 지금 기가 막힌 거는 곽상도 윤미향이 판결을 한 거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판결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참 기도 안 베끼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곽상도 그 전 의원의 그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수사를 저 문재인 쪽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거고. 문재인 똘마니들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마당에 있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나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해야 될 일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래 저거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검찰이 저렇게 한 건데, 네. 예?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도 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검찰 출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식구 봐주기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왜 똥물을 뒤집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걸 왜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습니까? 네. 무슨 이유로? 네. 나는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미향 사건도 저 기가 막힌 일인데 법이라는 게 상식적이어야 법이지 않습니까? 네. 예? 상식을 문장화한 게 법 아닙니까? 조문화한 게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배심원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 모르는 그냥 일반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국민들의 판단해라. 상식으로 이게 유죄냐 무죄냐 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참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윤미향 이것도 이제 판결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네. 그것도 아주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아주 대표적인 3년 몇 개월이나 끊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근데 나는 이거는 또 전화위복이 될 거로 생각하는데 앞서 이재명이가 아주 위로를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김두관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예. 야 이건 잘된 일이다. 2심 재판에 뒤집히면 저 어떡하려고 저러는가? 저 자충수예요 저거. 그렇죠. 예. 자충수라고요 저거. 근데 그걸 모르고서 아니 이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뒤집힐 걸 지금 생각을 못 합니까? 자기네 정권 하에서 어떻든 좌파 무슨 뭐 법원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판사가 있었는지 저렇게 지금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 2심도 있고 3심도 있는데 네. 뒤집힐 게 분명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어떡하려고 저런 얘기들을 하는가? 네. 그래. 네, 그래서 저거는 윤미향은 아마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보수 우파의 자유우파의 상당한 공헌을 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윤미향의 이 재판은 나는 그래서 굉장히 저거는 몇 년 징역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일이다.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끼 던져놓은 겁니까? 아니 판사가 제정신 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저건 하늘이 시켰지. 예. 예. 손원호님, 임명진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윤미향이는 완전 무죄는 아니고요. 아니 사람들이 아직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죄입니다. 유죄인데 네. 1,718만 예. 원을 횡령을 했다는 것은 1,780만 원. 아니 18만 원이라고 보도가 그래요? 됐는데요. 네, 예. 네. 는 이제 횡령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57차례에 걸쳐서 해 먹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안부 그 여성들의 그 후원금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정말 피 묻은 돈, 정말 눈물 젖은 돈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거를 뭐 한 번에 탁 털어갔다는 것도 아니고 57회에 걸쳐서 야금야금 쥐새끼가 쌀 창고 드나들듯이 이렇게 헤쳐먹었다는 거거든요. 파렴치범 아닙니까? 네. 근데 이래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 우리 사회에 모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윤미향의 사건 이후로 모금이 안 됩니다. 시민운동도 지금. 이게 엄청난 파급이 지금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예? 이게 무슨 그러나 7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다 무죄가 됐다면서요. 나머지는 다 무죄고. 그러니까 요 이제 횡령도 부분적으로만 이제 유죄가 그렇죠.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게 벌이냐, 1,500만 벌금이 그게 벌이냐 이거예요. 네. 물론 벌은 100만 원만 국회의원들이 무슨 선거법 때문에 걸리면 국회의원직 날아가잖아요. 네. 벌은 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그까짓 게 무슨 벌이냐 이거예요. 무죄와 똑같다 이게 무죄를 선고한 거가 똑같다 감정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또 곽상도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사실은 저 박영수, 뭐 최재경, 또 권순일, 김수남 이런 자들이 다 50억 클럽으로 곽상도하고 함께 엮였던 자들인데 그럼 이 자들도 그럼 다 무죄가 되냐? 사실
이 국민적으로 이 분노가 있거든요. 그닥 검찰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 특수통 특수통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문제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오해한 것대로 그냥 똥바가지 뒤집어 쓰지 않도록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식구 봐주기다. 무슨 이 문재인 정부가 한 거 아니 지금 문제는 윤미향 사건도 그렇고 이 곽상도 사건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예. 윤석열 정부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글쎄. 그렇지. 그게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여러 번 약속을 하는 걸 보니까 뭐 네.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하나의 사건 하면서 월남. 예, 월남. 예. 사실은 이 월남전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겪었었던 일이니까 네. 또 이제 베트남에 가보면 전쟁기념관 같은데 이제 가보면 뭐 그 사회주의 정권에서 월맹에 의해서 통일이 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편향적인 그런 전시 네, 이런 게 네.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제 뭐 큰 싸움을 했으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무고한 민간인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네. 뭐 전쟁이니까요. 네. 전쟁 때 꼭 군인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1년에 한 차례씩 꼭 송아지를 50마리씩을 가져가서 농촌에다가 갖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 예. 특별히 상위 군경 뭐 또 전물 미망인 뭐 이런 분들 또 고아 전쟁 고아들이 하는 그런 그 농촌에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송아지 분양 사업이요. 예, 예. 그 암서은행이라고 카우뱅크라고 암서은행.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50마리씩 해서 지금 1000마리 넘겨줬습니다. 네. 1600만, 1600명. 그 돈이 꽤 될 텐데 그건 어떻게 그렇죠. 다 이제 모금해서 교인들 보고 후원으로. 교인들 보고 우리가 베트남과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우리가 나라인데 또 우리나라 또 남자들이 가서 또 뭐 혈기왕성하게 또 여러 씨도 뿌리고 오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또 그냥 버리고 와서 예. 예.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음.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좀 우리가 보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우리는 잔치할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내라 그랬습니다. 교인들 뭐 생일 때든지 환갑 때든지 네, 결혼식이든지 네. 그래가지고 천몇백만 마리를 우리가 농촌에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돕는다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쨌든 좀 우리 때문에 그래도 뭐 민간인이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인 차원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아마 종교인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은 네. 그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무슨 뭐 우리가 뭐를 인정을 책임을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네. 또 뭐 베트남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몇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모양 같은데 네. 그건 너무 앞서 나간 또 복잡한 그렇게만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성격 자체가. 특히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 문제를 이제 이슈화하고 제기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념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대단하게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또 특별히 국제 정치라는 게 특별히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한마디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배상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조금 사려 깊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간단하게 판결을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윤미향 사건, 곽상도 사건, 또 이 월남전 배상 사건 다 그 이제 판사의 판결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요. 그나저나 법원은 좀 개혁해야 되겠어요. 예.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래로
이게 법 판사들이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네. 이념적인 그런 전이해를 가지고 하는 거다 판결을 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생각해요. 네. 보통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무식한 판사들이 많아요. 음, 무식한 판사들이 법과 양심의 그 양심을 개인적 양심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양심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법철학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그 연장에서 보면 법과 양심에서 이 양심은 시대적 양심, 사회적 양심 그렇죠. 역사적 양심이죠. 그런 겁니다. 역사적 인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법리라고 하는 아주 그 정말 음. 그 딱 그 아주 드라이한 메마른 이 법리를 받쳐주는 이 문화, 사회, 역사라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법리를 판단하라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 개인적 양심, 이를테면 나 좌파야, 나 주사파야, 어쩔래, 나 주사파식으로 법리 해석하고 판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판결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걱정이에요. 네. 대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전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한 거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60년대, 70년대의 그 세계사와 우리 이 현대사 속에서 베트남전이 갖고 있는 그 위창을 나름 판단하고 뭔가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나오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이든지 국제 정치 또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보 문제 이런 네. 걸 무슨 베트남 전쟁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가서 무슨 뭐 잘못을 저지르고 갔다, 뭐 무거운 뭐 민간인을 못하게 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한쪽만 한 면만 극히 적은 부분만 이렇게 그걸 일반화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경 님이 어리석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올고 드신 마음 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슈퍼챗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막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버프가 막 와가지고요. 다들 좀 보시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버프는 돌아왔지만 시간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조금 다른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 우리 전당대회에 어떤 대표를 뽑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뭐 네 사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썩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이게 무슨 뭐 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선거라는 건 차악일 수도 있고요. 차선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차악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과거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우리 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네. 선거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앞으로 그게 우리 나라에는 국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거를 좀 깊이 내다보고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인상이 좋다, 말 잘한다, 뭐 그래가지고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너무 쉽게 하셔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정치적 상상력을 오늘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강의 뱃사공도 무슨 3일 앞날 날씨를 안다는데 근데 어떤 사람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중에 탈당한 사람 있어요?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당신은 말이야 당신의 정치적인 상상력이라는 건 3년 만에 복당할 거를 몰랐냐? 3년 후도 몰랐냐? 그런 사람 어떻게 5년의 나라를 책임지려고 그러느냐? 그런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이 사람이 되면 예.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좀 꼭 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혹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결정에. 네. 예, 스스로 정치 중수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뭐 최상수십니다. 예, 임명진 위원장과 정치 고수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